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진 설계 두 번째 강좌로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한 설계 개수,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대한 설계 개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 030661, 이 표는 반드시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내진 설계뿐만이 아니고 마이다스 등 우리가 3차원 컴퓨터 해석 시에 반드시 입력이 되는 항목입니다. 오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부분의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은 이제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내력벽이 뭔지 아시죠? 일종의 전단벽 시스템. 그다음에 두 번째, 건물 굴조 프레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라멘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코드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구조 시스템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구조 시스템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구조 시스템을 발명하거나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구조 시스템과 연관하여서 우리가 표를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건물 골조하고 모멘트 저항 골조가 뭐가 다르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 세 번째죠. 네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가 이제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가지는 이중 골조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죠. 특수 모멘트 골조를 가지는 이중 골조 시스템. 다섯 번째는 중간 모멘트 골조를 가지는 이중 골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역추형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로 넘어가서요, 철근 콘크리트 보통 모멘트 골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8개, 9개, 8개 여기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스템 중에서만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수 있고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요, 용어들이 이제 특수, 이제 보통,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특수, 보통. 여기 보시면 내력벽에도요, 특수 전단벽, 보통 전단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물 굴조에도 보면은 이제 특수,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멘트 저항 굴조 시스템으로 가도 여기 이제 특수, 중간,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항상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 중간, 보통만 이해를 하면은 이 표는 뭐 거의 다 이해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많은 용어들은 그때그때 여러분이 설계하시는 구조 시스템이 이 중에 어떤 것인지를 링크만, 연관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일일이 다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시간을 내서 특수, 중간, 보통 이 모멘트 골조의 종류, 모멘트 골조가 어떻게 분류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둥이고요. 여기가 기둥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보가 되겠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프레임이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죠. 기둥도 이렇게 이러한 변형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보도 이렇게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 변형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이제 이게 각도입니다. 이 각도를 우리가 보통 세타. 그리고 여기에 끝에 들리는 이 단면부 변이를 우리가 델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멘트 골조의 종류는 이 각도, 얼마나 이 기둥과 보가 강력하게 지탱을 하고 있는가, 지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탱을 하고 있는가는 이 기둥과 보가 이루는 이 각도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워서 볼까요? 예,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지워서 세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형이 이렇게 되거나 뭐 변형이 어떻게 되거나 이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각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OMF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Ordinary Moment Frame, OMF. 약자로다가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는 Intermediate Moment Frame, SMF는 Special Moment Fram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 단어로 볼 때, 영어로 볼 때 이게 제일 강력한 내진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제 스페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스페셜 모멘트 프레임의 정의는요. 아주 간단한 정의는 그 인터스토리 드리프트 앵글, 인터스토리 드리프트 앵글이라 그러죠. 아까 보신 그 세타.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타를 우리가 인터스토리 드리프트 앵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스토리 드리프트 앵글. 그 앵글이 0.04 레디안, 0.04 레디안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IMF는 그보다 조금 덜 허용이 되겠죠. 얼마가 허용이 되었냐면 0.02 레디안. 그러니까 인터미디엇 모먼트 프레임은 0.02 레디안 정도만 지탱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OMF 같은 경우는 0.01 레디안만 지탱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OMF가 제일 약한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제일 약한 프레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약 0.57도 0.57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 2배니까 뭐 1.4도, 요거는 4배니까 한 2, 3도, 3도, 4도 이렇게 되겠죠. 이건 계산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레디안에서 디그리로.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는 그 아까 보신 그 인터스토리 드리프트 앵글이 얼마큼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이 요 프레임을 세 개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 스페셜 모멘트 프레임은 강진 지역에 쓸 수가 있습니다. 강진 지역에. 그래서 굉장히 ductile lateral force resist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ost ductile lateral force resisting system. 무슨 말이냐면 ductile 가장 연성이 많다 이거죠. 가장 연성이 많기 때문에 건물에 데미지가 없이 건물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아주 최고의 강진 지역에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이제 반면에 약진 지역은 이거죠. 아주 얘는 완전히 지진이 없는 데에 쓰이는 겁니다. Low and Zero Seismic Region이죠. 그러니까 얘가 쓰일 때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이 약한 데가 있죠. 약한 존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약진 지역에는 쓰일 수 있는데요.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강진 지역에는 이 OMF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0.02 레디안은요. Low to Mid Seismic Reg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용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강진 지역 SMF4 Very Strong Earthquake Region IMF는 Low to Mid Seismic Regions 여기는요 Zero to Low Seismic Regions 그렇죠? 그리고 Inner Story Drift Angle은 이거는 0.04 레디안, 이건 0.02 레디안, 이건 0.01 레디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시면은 메다스 또는 내진 설계의 첫 관문에서 막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우리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우리 건물의 종류, 허가된, 그렇죠? 허용된 코드가 허용한 건물의 프레임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프레임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는 전단벽, 내력벽 시스템입니다. 아까 봤죠? 맨 앞에 있는 거죠? 내력벽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력벽 시스템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파트들이 전부 내력벽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내력벽이 주가 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대부분의 구조물을 이루는 우리 주거 공간이 전부 내력벽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딩 프레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건물 골조 시스템, 건물 골조 시스템. 아까 거기 나와 있었죠. 한번 다시 가서 복습을 하겠습니다만은 건물 골조 시스템이다. 이 건물 골조 시스템은요, 전단벽, 우리가 앞에서 본 전단벽, 전단벽과 우리가 프레임의 combined, 프레임이 조합된 구조물인데요. 이때 프레임은 반드시 핀접합을 의미합니다. 즉, 이 프레임은 모멘트를 받을 수 없는 수직 하중만을 받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빌딩 프레임 시스템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철골하고도 쓰일 수가 있죠. 철골하고 쓰이게 될 때는 우리가 브레이스, 가세라 그런가요? 브레이스, 그다음에 콘크리트와 사용될 때는 시어월.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와 함께 이제 핀접합에 프레임이 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단은 당연히 전단벽이 100% 버텨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죠. 프레임은 수직 하중만 버티도록 구상된 그런 프레임을 건물 골조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트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제 100% 라멘조로만 이루어진 거죠. 전단벽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요. 전단벽이 없고 컬럼과 빔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인데 여기에 나타나죠. ordinary, intermediate, special. ordinary, intermediate, special. OMF, IMF, SMF. 이 분류는 아까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진 지역의 정도에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진일 때는 SMF, 지진이 별로 약할 때는 우리가 OMF, 중간 지역은 IMF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스트럭처럴 시스템을 배웁니다. 자, 잠시 그 종류만 좀 말씀드리면요. 아웃리가 이 지게죠, 지게. 건물 안에도 지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지게, 튜블러 시스템,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럭처럴 시스템이 가장 튼튼한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마이다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럴 때도 역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5가지, 6가지의 구조 시스템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설계 기술을 이제 받아내야 합니다. 한번 다시 표로 들어와서 어떤 설계 개수를 우리가 픽업을 해야 되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력벽 구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수, 보통 뭐 이런 거 다 이해를 하시죠. 우리가 조적 전단벽을 쓸 일은 없고 뭐 우리가 어쨌든 간에 1번을 선택을 하신다 하면은 이제 1A 또는 1B 요것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반응 수정 개수는 이제 5, 4 이렇게 픽업을 하시면 되고요. 시스템 초과 강도 개수 2.5죠. 요거는 이제 설명이 다 돼 있죠. 시스템 초과 강도가 왜 발생하는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변이 증폭 개수도 설명이 되어 있었죠. 이것도 이제 비탄성 변이까지를 우리가 허용을 하는데 탄성 범위의 5배, 4배 이렇게 허용을 한다. 여기 있는 값들은 전부 마이다스에 입력이 되어야 되는 값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마이다스에 가시면은 이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반드시 A, B의 설계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강해지면은 이제 반드시 D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지역에서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건물 골조 시스템, 아까 빌딩 프레임 시스템이죠. 한쪽이 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8, 7 이렇게 내려와 있죠. 상당히 크죠, 여기에 비해서. 이게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R 팩터가 반응 수정 개수, 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탄성에서 탄성으로 많이 낮춰준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이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에너지를 잘 소산시켜서 구조물의 하중을 상당히 작은 하중에 대해서 빌딩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탄성 에너지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이 되고 그만큼 이제 부재는 작아지겠죠. 그렇죠. 작은 부재 가지고 비탄성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구조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커지는 이유는 아마 전단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철골 브레이스가 쓰이는 경우 또 철골에 스페셜 브레이스가 쓰이는 경우 아주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전부 이렇게 R factors, 초과 강도 개수, 증폭 개수가 다 산정이 되지요. 여러분이 건물이 우리는 프로젝트를 철골 스페셜 브레이스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요 넘버를 픽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구조물에 맞게 이제 이 개수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쭉 지나가죠. 여기 이제 모멘트 저항 걸 이번에는 모멘트만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모멘트만 있는 경우. 모멘트만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특수, 중간, 보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특수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도 특수가 매우 크죠. 특수가 매우 큰 이유는 매우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하중을 많이 끌어내릴 수 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바로 알팩타죠. 우리가 요전 클립에서 보시면 이제 다시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부재로 비탄성 영역까지 커버가 된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다양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분산을 시켜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기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다른 데에서 사용되도록 그렇죠. 설명했죠. 다른 데서 사용되도록 힘을 빼는 거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열 에너지랄지 소음 에너지랄지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나게 되면 열도 발생하고 프레임에서 소음도 발생하고요. 좋은 구조 시스템은 그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지금까지?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철근 콘크리트로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다 이랬습니다. 역시 굉장히 크죠. 8, 3, 5.5 상당히 큰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골조는 작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비탄성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활용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 접합부가 완전 모멘트 접합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특수 모멘트 골조는 접합부가 상당히 덕타일하다 그랬어요. 덕타일하다.